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이죠. 자, 오늘도 북한 분야 전문가이신 이광백 전문위원과 함께 북한 이야기 심도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요, 네. 평양 종합병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이 평양 종합병원이 완공이 됐다고요. 네, 지난 2월 27일이었습니다. 예. 평양시 대동강구역 옥류 3동에 있는 평양종합병원에서 완공식이 열렸습니다. 2020년 사실 음. 3월에 공사 시작했어요. 와. 착공식 그때 예. 했는데 지금 5년 만에 음. 완공하는 겁니다. 네. 조선중앙TV는 그 긴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직승기장이 있고 30개에 이르는 수술실 그리고 네. 학술 토론장, 각종 편의시설, 세계 1流급 시설을 다 갖추었다 이렇게 자랑을 했고요. 원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20년 10월에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 5년이나 늦게 완공이 된 건데 이날 완공식에는 김정은 위원장도 참가를 음. 했습니다. 네, 5년이나 걸려서 완공이 된 이 평양 종합병원. 어, 저희가 좀 과거로 시계를 돌려서 이 병원을 왜 지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하자마자 병원을 계속해서 짓는 정책을 음.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예. 류경 치과병원, 류경 안과 종합병원, 옥류 아동 뭐 이런 병원 등 꾸준히 지었는데 다만 이 병원들은 이제 전문 병원이긴 했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병원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네. 자신은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다. 이런 식의 애민 정신을 가진 지도자를 선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 위원장이 지난 2020년 3월 17일 날 그 평양 종합병원 착공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나라 수도에마저 온전하게 꾸려진 현대적인 의료보건 시설이 없는 것을 가슴 아프게 음. 생각한다. 이제 이런 네. 정치 선전 차원에서 이제 병원을 계속 지었던 건데 다만 그 전까지는 주로 아까 전문 병원 지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전문 병원에 그칠 게 아니라 음. 종합병원 한번 지어볼까? 아마 이런 아, 차원에서 네. 시작된 사업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2020년이 당 창건 75주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해이기도 했고 그래서 김 위원장의 성과로 내세울 업적이 뭐 필요할 수도 음. 있었을 것 네. 같습니다. 마침 그 종합병원 건설 그 완공 일자 개원 일자가 당시 75주년이었던 당창건 75주년이었던 10월 10일이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이 중요한 이 시점에 정치적 업적을 쌓는 음. 것도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마지막 마지막 세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국제사회가 매우 불안전해지고 그리고 인민들도 막 이렇게 걱정하던 시점 이게 2020년이었는데 이 병원도 그때쯤 짓게 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인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병원을 지어서 한번 해소해 보자 하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부지 선정하고 설계하고 병원 건설까지 10월 10일까지니까 한 9개월 만에 예. 끝내라는 어. 거였거든요. 그래서 1호 비준 과업을 이제 내려서 공사를 시작했고 당시에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공사 중이던 건설 인력들까지 전부 음.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나 문제는 10월 10일에 결국 음. 개원하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그 가진 것들을 집중해서 1호의 비준 과업으로 추진했던 건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9개월만이 아니라 5년이나 늦게 개원을 그 완공이 되게 된 건데 이 늦어진 이유는 뭘까요? 사실 건물은 10월 네. 10일까지 짓긴 아, 했습니다. 그래요? 예. 다만 첫 번째, 그런데 약간 공사가 미흡했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나서 네. 평양종합병원 건축 검수 상무가 최종 검열을 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옥상까지 설치한 공기 흐름관 예. 이것이 규정에 어긋난다 또는 음. 규정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판정이 내려졌어요. 아마 환기 시설 문제가 아닐까 음. 싶고요. 두 번째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제 공중다리도 막 이렇게 네. 연결되어 있고 그랬는데 이 공중다리가 철제를 넣어야 되는데 이 철제가 규정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실공사였던 것 음. 같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최종 검열에서 합격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공기 흐름관 문제 같은 경우는 대형 발전기를 수입을 해서 네. 설치해야만 이게 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졌고 공중의 다리 문제 같은 경우는 보조 철근을 추가로 또 설치를 해서라도 이 부실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정 이후에 대책은 세워졌지만 이미 1호 행사를 하기에는 그러네요. 약간 좀 뭔가 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공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었고 병원도 뭐 들어섰는데 네. 설비가 없어가지고 아. 병원 내에 실내가 텅텅 비어 있는 아이고. 상태였던 겁니다. 의료 기구가 네, 없었군요. 원래는 네. 김 위원장이 병실이라든가 최신식 의료 설비를 이렇게 돌아보는 행사도 같이 기획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기가 차마 어려울 만큼 여러 방들이 비어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북중 국경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의료 설비 기기 들여오는 것이 쉬운 것은 사실 아니었던 것이죠. 당시 설비를 들여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2021년 4월 이때는 네. 이제 이미 개원을 못한 예, 상태에서 예. 다시 또 그 다음 또는 그 다음 해에 개원을 시도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비를 계속 들여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21년 4월에 중국산 의료 설비를 들여오려던 네. 대외경제성 간부가 처형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 이게 이제 사건 발생 한 달 전 3월 말에 이제 이 일이 시작됐는데 평양종합병원 설치를 위한 수입 의료 장비 및 기구 준비 제의서 이런 게 네. 아마 김 위원장한테 보고가 됐었나 봐요. 보고 내용은 4월 말부터 중국 설비를 들여올 예정이고 올해 안에 준공 및 개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네. 판단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뭐 내용은 문제가 없어 그러게요.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 문제는 독일 등 유럽에서 생산된 최상급 의료 설비를 설치하라. 이미 김정은 위원장 그렇게 지시를 그 이전에 내린 상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산 설비를 들여오겠다는 계획안을 확인한 후에 그 자리에서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내막을 살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원래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산 기기 구매 네. 구입 예산도 책정이 되고 했는데 코로나가 확산이 되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 설비를 운송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당시에는 국경이 막 막히기 시작을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국경을 넘어서 이게 네. 다른 나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것을 보관하는데 뭐 보름 또는 뭐 한 달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이 설비를 운송하는 비용도 크게 올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기계를 구입하는 예산은 어찌저찌 책정을 했는데 구입해서 가져오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아서 돈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런데 빨리 이제 위에서는 네. 10월 10일에 약속했으니까 아이고, 그때까지 참. 이거 못 들여오면 난리 난다고 네. 위에서는 체근을 해대고 하니까 실무진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운송도 할 수 있고 기계도 살 수 있는 저렴한 제품. 중국산 의료 설비. 네. 최근 중국산은 의료 설비 비교적 잘 만드니까 그러니까요. 야 이거 복잡한 절차 없이 싸게 들여올 수 있겠다고 판단한 거고 마침 중국 측에서도 이 북한 측의 그런 걱정을 쭉 듣고 나서 그러면 그 조건을 우리가 다 맞춰주겠다 이렇게 입장을 보여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을 추진하게 된 건데 문제는 워낙 급하다 보니까 네. 김 위원장이 비준을 받기도 전에 실무선에서 이 계약을 체결해 버린 거예요. 큰일. 예, 그래서 김 위원장이 만년 부강 보건 사업을 땜때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최고 지도자가 직접 언급해 버린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을 심하게 질책했고 대외 경제성에서 수출입 업무를 담당했던 50대 초반 부국장이 처형되는 사건이 결국 발생을 했습니다. 보건성의 부장급 간부들도 해임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당시 북한 그러니까요. 사회에서 특히 코로나 네. 기간이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겠죠.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아마 55년이 늦어진 결정적 이유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일이었나 이런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공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병원은 언제 문을 열게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당국에서는 노동신문도 그렇고요. 네. 올해 10월 10일에 문을 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입니다. 딱 그날 네, 맞춰서. 오히려 네. 뭐 딱 더 많네요. 75주년 그러네요. 원래 했던 건데 예. 80주년 딱 맞는 날에 아마 개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문을 열면 바로 진료를 좀 시작할 수도 있는 걸까요? 이번 완공식 네. 장면을 유심히 이제 전문가들이 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병원 내부의 의료 장비들은 이게 좀 부족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나 네.
의료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러시아요. 예. 예.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의료 협정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 4월에 보건상이 러시아를 일주일간 방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의과 대학생들 위탁 교육, 의사 재교육 이런 것도 논의를 했고요. 또 2024년 6월에 평양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예. 러시아 보건부 장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음. 위원장에게 소개까지 직접 아. 했어요. 이때 아마 그 평양 종합병원 건설과 의료 설비 문제에 대한 논의, 네.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일단 병원의 문을 올해 10월에 여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올해 2월에 완공식 했잖아요. 네. 이제 이 완공식을 했다는 것은 10월 개원에 음.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5년이 지금 늦어진 상황이어서 사실 더 늦출 수도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번에 병원문을 만약에 열지 못한다면 최고 지도자의 권위가 훼손될 수도 있어요. 지금 80주년이 됐는데 이때도 병원문을 그쵸. 못 열어? 네. 그동안에 이거 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특히 평양종합병원은 정치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정신을 보여줘야 되는 위대한 혁명 업적입니다. 선전에도 근데 너무 필요한 그래요. 거네요. 근데 네. 이것을 5년이 됐는데 5년 만에도 못해? 정말 큰일이 나겠죠. 재밌는 게 2020년 6월 20일에 예. 당시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그때는 뭐 20년 10월 10일이겠죠. 네. 그때 맞춰가지고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지시한 김정은 위원장의 탁월한 영도력과 인민사랑을 다룬 혁명 총서, 그러니까 막 소설이라든가 네. 책을 발간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준비했을 만큼 세상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더 늦춰져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또 하나 2020년 당시에 이 주민과 군인들이 사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 병원 공사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 한 중반기에는 막 안전장치도 없이 일하는 군인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한 달에 19명이 추락해서 아유, 사망하는 참. 사건까지 일고 그랬었습니다. 하루 평균 막 3명 이상이 사고로 죽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있었거든요. 이게 네. 뭐냐면 워낙 빨리 공사를 하라고 진행해야 되다 하니까. 보니까 하루에 잠을 4시간, 5시간씩 자면서 고된 일에 내몰리다 보니까 군인들이 현장에서 졸다가 발을 헛디디는 사고도 많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희생이 위해서 지금 세워진 병원이거든요. 이걸 더 늦춘다? 아마 인민들에게도 네. 아마 그렇다면 굉장히 큰 음. 어떤 반발이랄까 그다음에 어떤 비판 이런 것을 네.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5년이나 걸릴 줄 알았다면 사실 그렇게 무리해서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고 의료 설비를 가져오는 일과 좀 동시에 추진됐다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많이 그렇습니다. 이제 남습니다. 바깥 네. 세상에서 이제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런 예. 점들이 보이는 건데 네. 당시에는 워낙 절박했고 또 음. 북한식은 충분히 병원 하나 짓는 거야 9개월 만에 가능하다 판단했겠죠. 워낙 속도 전에 예. 능통하니까요. 근데 다만 네. 문제는 그런 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무리하게 빠른 속도로 건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 수많은 인민들의 희생을 피할 수 없다는 점. 네. 그러니까 진짜 애민 정신 보여주려면 인민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정신을 보여줬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이제 네. 그런 점도 꼭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 이 종합병원 하나 건설하는 예. 것이 이렇게 힘들 일입니까? 그러게요. 도대체 5년 사실. 동안 걸려서 종합병원 하나도 제대로 열기가 이렇게 힘든 이 문제 도대체 왜 조선은 종합병원 하나도 제대로 건설하지 못하는가를 지금 돌아봐야 될 때예요. 혹시 그 병원 같은 경우는 계속 장비를 새로 사오고 이래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나요? 남은 숙제도 그겁니다. 네. 이제 올해 10월 10일에 설사병원을 연다 하더라도 이제 최신식 시설들 들여올 거예요. 네. 근데 의료기구 특히 최신 시설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낡아지면 바로바로 교체해주고 고장나면 맞아요. 바로바로 고치고 네. 뭐 고장나면 당연히 새로운 부품들 끼워 넣고 이른바 유지보수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네. 유지보수 작업을 1, 2년 반 제대로 못한다? 3년 만에 병원은 다시 낡아질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네. 또다시 병원을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 사업으로 병원 지어놨는데 2년이나 3년 후에 병원이 가동을 일부 못하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결국 근본적으로 북한 사회가 빨리 개방된 사회 그러니까 국제사회 제재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맞아요. 이러려면 네. 핵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것을 좀 김정은 위원장이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네. 핵이냐 무기냐 아니면 인민의 생명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부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요. 핵이나 무기 같은 군사력보다는 인민의 생명 쪽에 더 신경 써주는 참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래도 평양종합병원 잘 돌아가서 북한의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광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